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교통정책을 물었더니 자동차 공급을 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이 좁다고 하니 살 빼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정원호 부동산 공급 대책은 부실한 이재명 정책의 복사판입니다. 정작 중요한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는 답변을 뭉개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서민 전월세 대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명픽 정원호, 명팔로우가 될 게 뻔합니다. 보유세 폭탄 투척하고 장특공 폐지 선봉에 나설 겁니다. 정원호가 시장되면 우리 서울 시민들 내 집에서 쫓겨납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H&M 이전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본사 이전하려면 노조 허락부터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정권이 만든 노란 봉투법 때문입니다. 지금 H&M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합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도 통과 못 시켰는데 H&M 부산 이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까르띠에 받았냐는 질문에는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합니다. 통일교 뇌물 수사만 똑바로 하면 지금이라도 감옥 갈 사람입니다. 칸쿤 정원호와 일 잘하는 오세훈, 까르띠에 전재수와 검증받은 박형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인 왕정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논의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바쁩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니 후다닥 공정수당 만들어서 공공부문부터 월급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프랑스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드러난 실패한 정책입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올려놔서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공정수당까지 도입되면 문 닫아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책임 안 지려고 소풍, 수학여행 안 간다며 애꿎은 선생님들까지 악마화했습니다. 국민 갈라치기만큼은 명불허전 역대급입니다. 체험학습 나갔다가 사고 나면 선생님이 전과자가 됩니다. 대통령 말대로 안전요원 늘리면 2박 3일 수학여행비가 60만 원이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수학여행도 못 갑니다. 청와대 아방궁에 들어앉더니 현실 감각이 제로가 됐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에서 부랴부랴 5월 중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합니다. 이미 대통령은 그 가벼운 입으로 부동산 정책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외교까지 흔들어 놨습니다. 대통령의 무지가 정부의 무책임을 부르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좀 아는 척 아무 말이나 던지기 전에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구직 단념자가 20.7%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1위,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이 60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 가장 높고 청년 취업자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들이 주식판에 몰려들면서 청년들의 비투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증권사의 20대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작년보다 2.24배나 폭증한 4,239억 원에 달합니다.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주식 열풍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는 절박한 외침.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바로 2021년 대통령이 되기 전 이재명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불평등한 불황이 더 절박해진 것입니다. 지속하지 가능하지 않다는 본인의 말, 기억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도박판 증시의 쩐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들 마음껏 뛰게 만들어서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진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증시 부양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부터 고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가 정권을 불사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조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정 자폭 청문회였습니다. 이재명 유죄 입정 자폭 국정조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었고 국감국조법 8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불리한 진실을 증언할 사람들은 철저히 정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투병 중인 이주용 검사에게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온갖 반말, 막말, 호통으로 윽박지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야만적인 국가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규명이었습니다. 방용철 부회장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돈을 주었고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하라면서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이재명 유죄 입정 자폭 국정조사는 조작 기소 따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이화영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거짓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느냐?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듣고도 믿기 어려운 위험하고 편협한 인식입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안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중한 안보 현실마저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안보 현실을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무능한 낙관론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한 외국군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안보 인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한조관계 등의 발언을 한 이후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지칭하기 위한 여론 조성 밑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식의 근본적인 붕괴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은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미국 국회의원이니 숙미주의자느니 하면서 낙인 찍기에 바쁩니다. 동맹의 신뢰를 훼손한 국무위원으로서 반성과 자숙은커녕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 장관 스스로가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하여 자초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준비된 조건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강한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엄혹한 안보 현실 앞에서 동맹을 경시하고 적성국가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안보 인식에서 즉각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저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화면은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화면 하나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비방입니다. 근데 또 살살 들고 또 털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차피 제가 없어갖고 또 잠깐 아무도 가시는데 원인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90번 드린 걸 지나가 깨우려고 있습니다. 원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저희가 다 지금 다 상관했는데 저희들이 다 주문하는데 도대체 무슨 주문할까 갑자기 또 살짝 보고 있습니다. 이쪽 보수의 어머니 서영교가 난입하는데 김성태 중이 지금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수사를 받고 있냐고요? 금융 원장님께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냐고요? 대형소로 변호사님이었는데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중이 지금 일단 걸렸으니까 마음대로시죠. 김성태 중이 사건을 다 들고 저희 TV가 연락하고 자, 자, 이게요. 이제 지난 화요일 자정이 다 돼가던 마지막 순간에 김성태가 민주당 의원들을 여기서 의원님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의원 스스로 자기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또 마음속에 그분에게 폐를 끼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 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견디다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폭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민주당 나쁜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 국정조사 중에 쌍방울 증인으로 나온 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없다고 위정 한마디 하시면 편안해지실 겁니다.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관계 없다고 얘기 한번 하세요 그랬는데 방용철 부회장은 70만 불 북한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사실상 대북 송금을 직접적으로 시인하는 발언을 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정말 양심의 가책, 양심이라는 게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견디다 저렇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정인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데 서영교 의원 쩔쩔매는 거 보셨죠?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수천억 원 성남시 재물 약탈에 간 김만배 남욱 일당들을 민주투사로 만들었고 대북 송금 주역인 이화영을 양심수로 만들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방북 대가로 돈 준 거 맞다라는 직접 증언이 나왔고 또 연어회 술 파티 많이들 보셨죠? 저도 물어봤습니다. 연어회 술 파티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그냥 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을 샀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증인은 절대로 술 들여보낸 적 없다. 김성태 회장도 나는 술 먹은 적 없다. 문제 5월 17일 밤에 연어회 덮밥 가져갔느냐라는 질문의 교도관은 아니 평일날은 그런 거 못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건 주말이다. 5월 17일은 수요일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객관적 정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 달 동안 고생하고 국고 낭비하고 오늘 아마 마지막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을 하려고 할 텐데 틀림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조작 기소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수차례 드러났다라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특검으로 가는데 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을 민주당이 이미 검토 중이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그려진 그림으로 있지도 않은 연어술 파티를 기획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여론전을 펼치고 이번 국정조사까지 와서 그것이 흑우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특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그 수순으로 저는 민주당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들의 주장이 완전 흑우라는 것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서 영상으로 다 남아있는데 여기에 공소 취소를 계속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세상이니까 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부동산원의 노동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등의 압박에 의해 통계 조작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주당은 통계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에 의한 강압 수사, 부당 수사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노조 측은 총 12차례에 거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돌아온 것은 예산 삭감 등의 압박이었습니다. 대전지검 수사에 의하면 총 125차례에 걸쳐 주간주택 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위, 대국민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 강압수사, 부당수사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실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사에 대한 조작도 압박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통계 조작,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통계 조작, 곰팡이 살인 백신, 김정은에 전달했던 USB, 그 끝이 어디입니까?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입니다. 문재인 국정농단 특검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선거 과정은 투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선거 과정의 의혹만 제기해도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미친 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 경선 과정만 봐도 부정투성입니다.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측은 캠프원의 휴대폰을 수거해 간 뒤 대량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민주당 전북임실 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손훈무 순천시장 후보에 관한 정치자금 거래 의혹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썼죠. 한 10개 이상 들어갔어? 그건 5개밖에 안 돼. 네,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10개와 5개, 10만 원이겠습니까? 100만 원이겠습니까? 서민들은 높으신 분들이 말하는 한 장이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가늠조차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이 가려진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사건 녹취 내용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닌 녹취 증거의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송영길은 버젓이 인천 연수갑 후보로 확정되어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담보되는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이것이 이제 거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는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이 조작 기소되었다고 조작하려는 정치쇼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쇼가 성공하려면 김성태 회장이 스스로 연어회와 술파티, 술을 얻어마시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밝히는 것이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전 국민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호위무사 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태 회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성태라는 사람은 한때 조폭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조폭이 뭡니까? 폼생폼사 아닙니까? 그 시시하게 검사 앞에서 연어회하고 소주 몇 잔 얻어마시고 거짓말로 진술할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폼 잡고 사는 사람 앞에 거짓말했다고 자꾸 다그치니까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김성태 회장 마음속으로는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조폭 수사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운동권 수사하면 제 발로 들어와서 비열하게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폭 수사는요, 사람 잡기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오면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김성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권력을 잡으니까 김성태 정도는 자기들 앞에 굽실거리고 의도하는 대로 국정조사에 와서 거짓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불러냈다가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다그칩니다. 이제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그리고 아마 또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권 멋대로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결국 이재명 피고인 공소 취소하겠죠. 그러면 끝이 납니까? 정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검찰이 또 재기소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권력 잡고 있을 때 재판 받으십시오. 그게 좀 나을 겁니다. 이런 시도 아마
민주당의 호위무사들 아무리 해도 결국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단죄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AI 수석인가 뭐 하는 하정우 수석이 지금 부산 보궐선거에 나와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시장의 이 젊은 상인 몇 분하고 악수를 하고는 갑자기 이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막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국민의 대표 또는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나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1988년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에 출마했던 고건전 총리가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손에 먼지가 묻었다고 곧바로 수도가로 달려가서 손을 씻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께서 직접 회고하신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정우 수석 반드시 떨어뜨려서 이 유권자가 이 사람의 그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강선우 의원, 김경 의원 관련 공천헌금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남모 씨는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전인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조차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민주당에서 유사한 의혹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문제가 불거진 사례만 벌써 6번째입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청년들과의 식사 이후 현금을 건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 역시 지역 도의원에게 식사와 주류 비용을 도의회 업무 추진비와 개인 비용으로 나눠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역 사업가와 순천시장 손훈모 예비후보 측 인사가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5개밖에 안 돼.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누가 봐도 돈을 주고받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전남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는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과 금품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박성현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에서는 5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유권자 전화번호 명단과 함께 781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돈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해당 후보는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에서도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금품 제공을 거부한 주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는 돈을 주고받은 게 맞더라도 증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만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보궐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불러도 억울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추경을 통해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전 시점에 국민 여러분께 돈봉투를 뿌리더니 이제는 당내 경선에서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뿌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은 단 돈 몇만 원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북, 순천, 광양, 임실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문제가 불거진 지역은 모두 호남이라는 사실도 이상합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생각하니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이 두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불거지는 민주당 내 돈봉투 의혹을 당 내에서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만 반복되면 정당의 체질이자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호남 정신 위에 안주하며 지역주의 독점과 오만한 공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쯤으로 여기며 어떤 공천을 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돈봉투 공천, 금권 선거로 얼룩진 민주당식 공천에 이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공정과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께는 정의를 강요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민낯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돈봉투 공천, 금권 선거로 얼룩진 오만한 민주당식 공천에 이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 180호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는 기상 변화가 심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때로는 따스한 봄볕 아래 돛을 올리기도 하지만 살을 에이는 듯한 폭풍우 속에 홀로 서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한 폭의 그림으로 시대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제주도의 거친 바람 속에서 그려진 국보 제180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가 새삼 떠오릅니다.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 유배지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사제간의 의리를 잊지 않고 2번씩이나 북경으로부터 귀한 책들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입니다. 추사가 세한도에 그린 것은 집 한 채와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였습니다. 추사는 그림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한 연우 지 송백 지 후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공자의 절제된 사유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한도라는 제목은 논어 자한편에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라야 그 사람의 지조의 일관성이나 인격의 고귀함 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진 후 얄팍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현실은 역설적으로 누가 우리 당의 진실하고 책임감 강한 동지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엄동설 안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흔들리는 당의 중심을 잡는 가장 깊고 굳건한 뿌리입니다. 진정한 의리는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눈보라치는 겨울에 피어납니다. 세한도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그 푸르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인한 소나무라도 홀로 서 있으면 모진 바람에 꺾이기 쉽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만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대한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의 혹독한 추위는 우리 당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기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엄동을 견뎌낸 송백만이 봄의 찬란한 환희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승리자로 남는 것은 권력의 냄새를 쫓는 무리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의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당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 소나무이시고 잣나무이십니다. 국민의힘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 혹독한 겨울을 당당히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손잡고 같이 뚜벅뚜벅 걷다 보면 봄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돌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대표님께서 드시고 우리가 같이 사진을 한번 찍는 돌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특별법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라는 국호로 호칭했고 통일부까지 호칭 변경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끌려 들어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꼴입니다. 나아가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 스스로 통일 필요성을 포기하는 통일부 해체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 변경을 시작으로 국민적 거부감을 무디게 만든 뒤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사전 빌드업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 원칙을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는 반헌법적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일부 해체 시도까지 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이른바 부산 발전 특별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대통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왜 부산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 되묻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법,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법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이 법들도 특혜법 아닙니까? 특정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부산만 특혜라는 이름으로 막아서고 있습니까? 어떤 정책은 지원이고 부산만 하면 특혜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입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이 글로벌 물류 금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법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투자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태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법을 본인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전재수 후보는 부산 시민을 위한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후보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부산 발전의 발목을 잡지 말고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부산 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정권은 부산의 기회를 가로막는 부산 발목 잡기 정권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 정책 전반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은발의 오줌 누기식 임시 방편 처방입니다. 이번 청년 뉴딜 대책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숫자 늘리기식 단기 공공 일자리 대책에 불과합니다. 체납관리 조사, 농지 실태 조사, 단기 멘토링 등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일회성 단기 행정 보조 업무입니다. 결국 통계상 일자리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가리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은 그대로 둔 채 공공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결국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재개정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숫자 정책으로는 청년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